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 프로젝트 다시 깃발되어 현장 MC 김임입니다. 지난번 나경철님과 함께한 사건 역사편에 이어서 벌써 3편까지 오게 됐는데요. 오늘 편의 주제를 궁금해하실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영상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라면 벌써 알아채셨겠지만 네,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건축입니다. 건축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걱정들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전문가 한 분과 함께 할 거고요. 오늘의 전문가는 현재 우리 민주화운동 기념관을 설계하신 디아건축사무소의 정현아 건축가님이십니다. 그럼 깃발을 전달하러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깃발되어 세 번째 주자 맞으신가요? 네. 세 번째 주자 건축가 정연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제가 너무 뵙고 싶었는데 제가 살짝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많은 이력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잠깐 읊어도 괜찮을까요? 바로 가겠습니다. 자, 서울시 건축상, 한국건축축가협회상, 그리고 수상 내역부터 직접 설계하신 건물들도 하나같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 외에 다양한 수상 내역들은 지금부터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쁘신 일정 중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나눠볼까요? 네! 같은 건물이지만 저처럼 일반인이 보는 그 느낌과 또 이렇게 우리 건축가님께서 보는 느낌이 확실히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우리 남영동 대공분실 역시 역사적 지식 없이 그냥 봤을 때는 일반 건물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공간마다 좀 숨겨진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있었을까요? 네, 많이 있습니다. 이제 바깥에서 봤을 때는 일단 바리케이트를 좀 눈여겨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바리케이트가 이제 대문에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삼각형처럼 생겨가지고 거대하게 자리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여기 피해자들이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잡혀왔을 때 가족들이 대문 앞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친구나 가족들이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이렇게 밀었을 때 밀치지 않게끔 이렇게 받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폐쇄적이고 어떤 이렇게 들어오지 마세요 하는 게 되게 강한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딱 사진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그 새카맣고 커다랗고 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그 무서움을 좀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조금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아픕니다. 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도 봤을 때도 이렇게 보시면 건물이 5층이 좀 특별하게 눈에 우선 들어오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 5층 창문을 보시면 다른 층하고 다르게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데 이게 세로로 이렇게 좁고 긴 수직창으로 되어 있어요. 저기가 이제 조사실이 위치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띠창으로 되어 있어서 외부하고 좀 단절되어 있고 안에 있는 사람도 어디에 자기가 있는지를 잘 인지가 안 되는 1층에 또 나선 계단도 있는데 사실 나선 계단이 건물에 있으면 되게 이렇게 우아하고 근사할 것 같다고 상상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나선 계단은 학생들이 끌려왔을 때 이렇게 뺑뺑 돌면서 나선 계단을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건물의 몇 층으로 내가 올라가는지를 알 수 없게 하는 장치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건물의 전면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공간이 아니라 이제 붙잡혀 온 사람들이 후면 쪽으로 가서 나선 계단을 통해서 5층으로 진입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진짜 굉장히 치밀하게 또 이렇게 설계를 해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외에도 다른 부분들도 좀 존재할까요? 5층 조사실도 있지만 3층에 이렇게 특수조사실도 있었고요. 특수조사실은 이제 좀 VIP, 그러니까 중요한 운동하시는 분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좀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고, 말이 조사지 사실 이제 고문의 현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여기 왜 욕조가 있지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욕조를 통해서 이게 물고문이 있었던 현장이라는 것도 아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벽에 보시면 타공판 같은 것들이 마감재가 붙어 있는데 이제 흡음재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문을 하거나 이런 거 취조를 할 때 그 소리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대공분실 공간 하나하나가 굉장히 목적 지향적으로 설계된 그런 공간이고, 그 목적이 뭐냐를 좀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게 좀 무서운 공간이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무섭고 치밀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건축가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확실히 좀 눈에 띄는 우리 남영동 대공분실의 설계 특징은 또 뭐가 있을까요? 아, 네. 저는 처음에 그 도시적인 관계에 조금 주목을 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남영동이라는 건 되게 이제 서울 시내 한복판인데, 거기에 이런 고문을 하는 공간이 안기부가 있었다, 이런 것도 되게 좀 의아한데, 이게 되게 눈에 띄지 않게끔 건물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옆에 남영역 서쪽으로는 철도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는 그 미군 기지 캠프킴이 위치해 있었는데, 그게 도로하고 교묘하게 건물이 앉은 위치나 각도가 가까이 갔을 때도 건물이 눈에 잘 인지가 안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남영역 지하철 자체가 워낙에 좀 혼잡스러운 공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관심을 좀 주거나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고문 피해자들이 이렇게 잡혔다가 나중에 나갔을 때도 이 공간이 어디였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진술들을 보면 기차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이제 좁은 창이었기 때문에 거기가 뭐 굉장히 교외였는지 도시 한복판이었는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 가려진 상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끌려와서 나선 계단을 통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몇 층에 위치했는지 그것도 되게 인지하기는 되게 어려운 어떤 공간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건축가님께서 이번 프로젝트에 가장 좀 중점을 두신 부분이 좀 있을까요? 저희가 어쨌든 설계 공모를 통해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 그 프로젝트 시작할 때 테니스장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왜 테니스장이 있지? 여기는 이제 고문하고 취조하고 이런 공간인데, 심지어 테니스 하면은 굉장히 서구적이고 파란 잔디, 초록색 잔디에 하얀 유니폼을 입은, 운동복을 입은 굉장히 모던한 그런 현대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해의 폭력성과 그리고 되게 이렇게 환한 어떤 서구적인 어떤 누구나 원하는 따뜻한 그런 이미지의 테니스와 이런 게 겹쳐지면서 되게 그 폭력성이 더 드러난다고 생각이 됐고요. 그래서 이 테니스장이 보존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저희는 신축 건물을 해야 되니까 땅을 파야 돼서 어쩔 수 없이 그 테니스장이 이제 보존되기는 어렵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재현해서 환기시켜서 새로 지어지는 공간하고 이렇게 잘 결합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부터는 우리 건축가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나씩 해볼까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또 그분들을 모두 제치고 우리 또 정연아 건축가님께서 공모전에 당선이 되셨는데요. 혹시 소감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아유, 당선 기쁘죠.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잠깐 기뻤고요. 기뻐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딱 부담이 됐죠.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걸 잘 해내야 될 텐데 하는 부담감이 좀 컸습니다. 기쁨은 잠깐이었고 부담은 상당히 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겸손하신 말씀이시고요. 사실 이번 민주화 운동 이 기념관 건립 프로젝트가 물론 건축가라면 다들 욕심이 났을 것만 같은 그런 공모전이었을 것 같은데, 혹시 건축가님께서는 또 어떤 이유로 프로젝트에 또 참여하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민주화 운동 기념관으로 어쨌든 중요한 의미의 프로젝트이기도 하고요. 또 건축적으로는 이게 대공분실 건물이 김승훈 선생님 건물이에요. 네, 그래서 김승훈 선생님 건물 공부도 좀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사실 이 김수근 선생님이라고 하신다면 우리나라 또 1세대 현대 건축가시잖아요. 네, 한국 우리나라 근대 건축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시는 건축가고요. 뭐 공간사랑이라든가 뭐 아르코 미술관이라든가 네, 많은 건물이 김수근 선생님 중요한 작품이죠. 네. 그러면은 우리 또 건축가님께서 제안해주신 주제 자체가 바로 역사를 마주하는 낮은 시선이라고 또 해주셨는데 여긴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특별한 점은 어쨌든 역사 현장, 고문 피해가 있었던 역사 현장에 지어지는 기념관이라는 게 좀 특별하거든요. 그래서 역사 현장 자체를 이렇게 프레이밍을 하는데 이게 좀 낮은 시선에서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그 역사를 좀 바라보겠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현장이 주인공이고 새로 짓는 저희 건물은 어쨌든 배경이 되겠다라는 의미예요. 네. 근데 확실히 그 설계를 보면 사람들이 또 건물 지하로 내려가는 형태로 또 되어 있더라고요. 네, 저희 제안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 말씀해주신 김에 이번 설계 공간의 그 주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개념이라 그러면 되게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보면 이제 크게 4가지 생각을 가지고 설계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4가지는 조금 어려운 말을 좀 섞어서 쓰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가라앉는 썬큰 데는 판을 만들겠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스텝 다운을 하겠다. 점진적으로 내려가겠다. 그 다음에 이제 김수근 선생님 건물에서 보이는 이렇게 슬릿 윈도우, 수직 쪽창하고 대비되는 광장, 테니스장의 광장을 어떻게든 대비시키겠다라는 게 있었고요. 4번째로는 조금 전시를 관람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전시를 만들겠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썬큰 하면 이렇게 가라앉는, 이렇게 좀 내려앉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로 조금 이렇게 가라앉는 거를 하겠다는 거는 주인공인 대공분실을 좀 낮은 시선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이게 썬큰 공간이 지하층이 되면은 이게 지하층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채광을 받아서 이렇게 공간이 조금 쾌적해지는 것도 있지만 지하 공간이지만 지상 공간하고 열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은 이게 좀 내려앉는 어떤 공간을 제안을 해야겠다라는 게 있었죠. 그렇군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렇다면 스텝 다운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기념관은 전시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시라는 거는 시작점이 있고 어떻게 이렇게 점점 클라이막스로 이렇게 유도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스텝 다운, 점점 내려가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제일 중요한 클라이막스 공간에 이르게 이렇게 설계를 하려고 했어요. 오, 너무 멋있네요. 약간 기승전결 같은 느낌처럼 이렇게 해주신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걸로 아까 썬큰 플레이트랑 연관해서 조금씩 내려가면서 제일 메인 공간에 도달하게끔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장과 슬릿 윈도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슬릿 윈도우는 앞서 설명드린 대공분실에서 이렇게 좀 착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공분실하고 뭔가 관계를 가지면서도 어쨌든 현재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대공분실에 이렇게 수직 그 좁은 창의 요소가 결국은 그 외부의 그 되게 광장하고 대조가 돼야 된다 생각이 돼서 그 앞서 말씀드린 테니스장하고 이 슬릿 윈도우를 좀 대비시키려는 의도가 좀 있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테니스장을 좀 재해석한 이 참여 전시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여기는 또 뭘까요? 그러니까 테니스장이 중요한 공간이고 굉장히 가해자의 그 폭력성을 잘 느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이미 사라진 테니스장을 재현하면서 그것을 어떻게든 현재성을 부여하고 싶어서 테니스장 지하에 제일 중요한 공간을 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공간을 두고 거기가 이제 이렇게 스텝 다운해서 클라이막스로 이르는 공간이자 거기가 참여 전시실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 관객으로 관람자로 오시는 분들이 그 공간 대공간 한가운데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떨어져서
거기서는 어떻게 보면 내가 공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으로 내가 이렇게 드러나는 공간이 되면서 전시장 한가운데에 내가 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시에 일부러 참여하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자면 약간 내가 그냥 민주화 운동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민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일깨워지는 어떤 공간으로 거창하게 말하자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테니스장 밑에 참여 전시실을 두자. 그리고 테니스장은 1층 그라운드, 그러니까 마당처럼 이렇게 잔디광장처럼 조성이 되는데 테니스장을 그대로 재현한 하얀 선 그어가지고 그대로 재현한다기보다는 거기에 이렇게 몇 개의 천창을 만들어서 테니스장을 깨트리는 말하자면 그래서 그 천창을 통해서 참여 전시실에 빛이 들어가는 그런 거를 의도하고 있습니다. 와, 이 수많은 선택들을 지금 건축가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러면 건축가님께서 전체적으로 좀 전하고 싶었던 그런 메시지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그런 아까 말씀드린 참여 전시실의 그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한 사람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대공분실이라는 구간과 저희가 새로 제안하는 어떤 전시 공간이 보존의 공간과 어쨌든 현재의 공간이 이렇게 하나의 공간으로 아까 말씀드린 도시로부터 이렇게 괴리돼서 그냥 역사 현장으로 그냥 보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념관이자 전시 공간으로 신관과 구간이 다 이렇게 어우러져서 도시의 공간으로 이렇게 다 잘 연결되는 그런 거를 좀 의도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럼 우리 민주화운동 기념관 현재 공사가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저희가 그 설계를 마친 지가 한 2년 정도 됐고요. 21년 6월에 착공을 했어요. 24년 개관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 얼마 안 남았네요. 기대되는데요. 자, 이번 질문의 주제는요. 조금 더 철학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건축가님께서는 왜 사람들이 건물을 보존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건물 보존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축적인 가치가 있어서 보존할 수도 있고 이게 고려시대 때 혹은 그 전에 삼국시대 때 어떤 것이라서 보존할 수도 있고 근데 대공분실의 보존은 조금 의미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대공분실 공간의 보존은 어쨌든 가해가 있었던 현장이었는데 그 가해의 역사를 지우기 위한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일부 없애려고도 하고 역사를 감추려고도 하고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것가 있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2차 가해였기 때문에 그 보존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 잘 기억하기 위함인 것 같고 기억을 넘어서 이제는 이것에서 뭔가 저희가 새로운 물론 추모도 하고 기억도 해야 되지만 그걸 통해서 또 어떤 많은 그 교훈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보존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공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 역시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건축가님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가님께 있어서 공간이란 무엇인가요? 너무 헤비한 무거운 너무 어렵죠. 무거운 질문을 확 주셔가지고 이제 그 공간이라는 거는 결국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거는 어쨌든 공간을 만드는 공간을 조직하는 이런 일인데 그러니까 공간을 다룬다라는 건 저는 결국 시간을 다루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삶을 조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삶을 조직한다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그 결국 시간을 잘 이렇게 조직하는 그런 게 공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 너무 어렵게 한 것 같아. 근데 전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번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도 건축가님께서 작업을 하실 때 어떠한 부분들을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건축가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를 거고 사실 프로젝트마다 건축이 너무 복합적인 거다 보니까 중요한 것들이 약간 이렇게 움직여 다녀요. 그래서 꼭 제가 어떤 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기보다 그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게 뭐냐일 거를 판단하는 거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저는 약간 이렇게 공간과 공간 사이의 어떤 관계나 공간과
건물과 도시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하는 편인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멋있으세요. 뭐 다른 직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건축을 설계하는 일도 굉장히 많은 생각과 좀 고민들이 들어가는 작업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의 건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저 말고도 수많은 기술자들의 고민도 있고 시공의 여러분들도 같이 하는 거고 또 건물을 사용하고 그 나중에 이제 건물이 완성되는 거는 결국 사용을 어떻게 하시느냐도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여기 기념관도 전시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굉장히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라 굉장히 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주화운동 기념관 이 프로젝트는 어떠셨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고 여전히 계속 온고잉인 것 같고요. 뭐 사명감이 있고 책임감도 많이 따르고 앞으로 공간도 어떻게 자리 잡게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네. 저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서 프로젝트 완공 이후에 혹시 우리 건축가님께서 좀 기대하시는 좀 새로워진 민주화운동 기념관 역할이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이거 좀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화운동 기념관 제일 중요한 역할은 잘 기념하고 잘 기억하고 그리고 어떻든 아픈 역사를 치유를 할 수 있다면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일 것 같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기억하고 추모하고 치유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과거에 머무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민주화 운동을 겪지 않은 미래 세대들한테도 사회에서 어떤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공간이었으면 하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 떠나서 세 번째로는 이게 도심 한복판에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휴일이나 뭐 이럴 때 잔디광장도 있으니까 주변 분들한테 누구나 찾아와서 편안하게 뭐 아니면 용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점심시간에 이렇게 샌드위치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도심 속 공원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완공이 되면 꼭 한번 가봐서 아니요, 한 번이 아니라 3-4번은 가서 우리 건축가님의 메시지를 정말 눈으로도 담고 가슴으로도 조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정연아 건축가님과 함께 건축에 관련해서 우리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건축가님, 오늘 대화 어떠셨어요? 네, 뭐 재밌었고요. 어쨌든 의미 있는 공간인 만큼 잘 준비해서 완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저희 함께 카메라 보고 인사해볼까요? 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